안녕하십니까. 2023년 12월 27일 수요일 이충재의 인사이트 따라잡기 시작합니다. 이충재의 인사이트 따라잡기에서 오늘 읽어드릴 사설의 제목은 한동훈은 왜 킬러 문항 못 풀었을까 입니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 5일 만에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취임했습니다. 형님 찬스로 실질적인 집권여당의 대표가 된 것입니다. 이제 한동훈의 시간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에게는 풀기는 어렵지만 반드시 풀어야 할 킬러 문항이 주어졌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탈당과 신당 창당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국민의 70%가 거부권 행사를 반대하는 김건희 특검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일단은 취임 수락 연설만 보아서는 갈 길이 아직 멀어 보입니다. 민심을 받아들이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국정 난맥상에 대한 반성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야당의 586 운동권 정치를 비판하는 것으로 일관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오랜 상호관계이고 김건희 여사와는 카톡을 주고받는 관계라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과연 대통령실과 독립적인 관계를 설정하면서 비상한 시국을 헤쳐나갈 수 있을지가 핵심입니다. 보수 매체인 조선, 중앙, 동아의 사설 논조들을 살펴보면 상당히 걱정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충재 주필님의 사설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은 왜 킬러 문항 못 풀었을까?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26일 취임사에서 당 안팎에서 시험대로 제시한 킬러 문항에 대한 답안을 제시하지 않아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한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비판에 상당 분량을 할애했지만 초미의 관심사인 김건희 특검법과 이준석 전 당대표 탈당 사태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화에 대해서도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당 안팎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해 한 위원장 운신의 폭이 좁다는 게 확인됐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위원장의 한계는 김건희 특검법 문제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한 위원장은 이날 특검법에 대해 총선을 위한 악법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최근 국민의힘 일각에서 제시된 조건부 특검론에 명확히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당초 한 위원장이 지난주 특검법을 비판하면서도 법 앞에 예외가 없다고 밝힌 것을 두고 총선 후 특검 수용을 시사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한동훈식 대안인 것처럼 해석돼 퍼졌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이런 기류에 상당한 불쾌감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없던 일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25일 오후 특검법 수용 불가를 결정한 비공개 당정회의도 대통령실이 제안에 갑자기 잡혔다는 후문입니다. 이를 두고 한 위원장 취임 전에 당에서 특검법에 대해 다른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쐐기를 박으려 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대통령실 주변에선 연휴 기간에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사이에 특검법 거부로 입장이 정리됐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한 위원장은 큰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특검법 처리 방향이 한 위원장에게 대통령실과 당 사이 수직적 당정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시험대로 꼽혔는데 이를 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권에 대한 국민 여론 악화를 감당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당정관계 정상화도 실패했다는 당 안팎의 비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아바타 프레임도 공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탈당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위원장이 이 전 대표를 포용하면 보다 넓은 연합구도를 형성하는 동시에 윤 대통령과의 차별성을 보일 수 있다는 시각도 있지만
실행에 옮겨지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이 전 대표에 대한 윤 대통령의 앙금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을 모를 리 없는 한 위원장이 선뜻 손을 내밀지는 않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여권 일각에선 애초 한 위원장에게 용산과 차별화할 의지가 있겠느냐는 회의론도 나옵니다. 윤 대통령이 비대위원장에 자신을 앉힌 게 당에 대한 친정체제 강화 의도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한 전 장관이 용산과 각을 세우는 건 있을 수 없다는 분석입니다. 한 위원장은 취임식 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과 여당은 각자 할 일을 하는 기관으로 수직 수평적 얘기가 나올 게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상명하복의 검찰 문화가 체화된 그에게 차별화는 딴 세상 얘기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통령에 취임한 지 채 2년도 안 된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과 권력을 공유한다는 건 상상하기 어렵다고 진단합니다. 현 시점에서 차별화는 윤 대통령의 권력 의지는 물론 권력의 생리를 모르는 탁상 공론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한 위원장과 국민의힘 지지도가 높게 나오는 것은 컨벤션 효과에 불과하다고 지적합니다. 한 위원장이 김건희 특검법 처리 등 수직적 당정관계 쇄신을 하지 못하면 금세 거품이 꺼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다른 언론들은 이 주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겨레신문 12월 27일자 사설입니다. 한동훈 위원장, 김건희 특검법 불가가 1호 임무인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절대 불가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참신한 해법을 내놓을지 모른다는 기대가 무산되었다는 지적입니다. 대통령 부인의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 조사 예외로 국민의 70%가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반대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김 여사에 대한 특혜야말로 특권 정치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앙일보 12월 27일자 사설입니다. 한동훈, 대책 없이 김건희 특검 반대만 해선 민심 못 얻는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탈당하는 상황에서 내치는 정치 대신 포용의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는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명품백 수수 의혹으로 김 여사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대통령 가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 제2부속실 설치 같은 견제장치 마련도 없이 무작정 특검 반대만 외쳐서는 등 돌린 민심을 얻기 어려운 형국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아일보 12월 27일자 사설입니다. 한동훈 비대위 윤심 넘어서야. 28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예고된 김건희 특검법은 한동훈 정치의 앞날을 내다볼 가늠자라고 하며 김 여사를 둘러싼 난맥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현 비대위는 총선 참패 가능성을 직감한 여당의 절박함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한 위원장이 대통령 국정의 균형추 기능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주요 3개 언론사에 관련 있는 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읽어본 유튜브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